자, 이번에는 대리경작, 그 다음에 농지 보전에 관한 사항이죠. 농지액 대리경작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용을 권장하는 토지공개에서 나온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효농지,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농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효농지. 그 중에 문제가 바로 뭐냐? 휴농지는 상관없어요. 논리미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식물에 재배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가정하는데,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신청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시면 되겠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 10%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유권자, 임차권자한테 예고를 해야 돼요. 예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데, 자, 중요한 건 예고했다면 그때 가서 이의신청을 제공하는 것이다. 알 수 있겠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10일 내 7일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내 제기하면 7일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주는 것이 예고가 먼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고가 됐다. 그럼 앞에서 되겠죠. 10일 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처리는 7일 내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만 지력증진을 위한 거나 토양을 개량, 보존을 위한 필요한다. 그럴 경우나 휴경한다든가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돼서 작목을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증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라든가 휴죠, 이건. 그 다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을 협의했다. 그런 경우나 거친 농지 전용 신고한 농지, 타용도로 일시에 사용한 거, 또 협의를 거친 농지는 유농지가 아니다는 것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농업이나 농업법인을 줄 수 있겠고, 1차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곤란하게 되면 2차적으로 농업생산자 단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법에 따른 학교나 거기에 대한 그 밖의 단체한테 줄 수가 있다 하는 1차, 2차 이런 뜻입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3년을 하는 것이 볼 수 있겠고, 수확량의 10%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2개월 내 사용료를 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급해야 된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만료 다음 날부터 사용료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2%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가산하여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 자, 볼 수 있죠. 그 다음 농지 임대차. 부상으로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교도소, 구치소, 가마소, 아까 위탁경영 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하는 농업범 청산 중인 경우 임대가는 사용될 수 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등기가 없는 경우에 그 임차인은 소재를 관한 시구 읍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고, 시구 읍면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재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확인 신청이 있는 때는 결국 거기에 따라서 확인 후 대장의 그 내용을 기록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3년 미만을 한 건 유형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 임대인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다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다음 임대차 계약 당사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농지 소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여기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하는데, 거기 위원장,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조정안이 있다. 그러면 당사자 수락한 때 해당 임대차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임대차 기간은 끝났다.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하지 않은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갖다 받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임대 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 보고,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보전이죠. 보전은 이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됐는데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지정하느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이다.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농림축산식품장관이라는 걸 꼭 아시도록 했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알 수 있죠. 진흥지역이라고 넓은 개념 안에는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진흥지역 안에는 가서 진흥구역과 그 다음에 진흥구역과 그 다음 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하여 하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기반정비사업을 시행이 되어 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목적으로 할 때 하는 것이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보세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을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보전이죠. 국토계획법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죠. 그러면 녹지지역 되죠. 관리지역 되죠. 농림지역 되죠. 자연환경보지역 되는데 그중에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 전용이란 말은 자, 농지 외의 것을 농업생산 외에 쓰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지를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물 생산 계량시설, 그래서 농산시설 제외하고 나서는 자, 농산물의 유통. 왜냐면 농지 계량시설은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거기 국어를 낸다 이런 건 농지가 아니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아까 그랬죠. 축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라는, 전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농지이기 때문에. 자, 그걸 제외하고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및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또는 농산물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시설 이런 걸 갖다 할 때 가져가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시 사용 기간을 정한 후에서 복구할 걸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받는다? 허가받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전용했기 때문에 가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지만, 자, 일시 사용 허가는 복구비를 예치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농지에 대한 전용과 관련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지정권자,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 있겠지만 큰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농지법은 쉽게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